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로 회사에서 인페이스에 이제 포워드 쪽에 붙이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붙이고 미드페이스 이렇게 붙이라고. 제가 아까도 잠깐 인스타를 봤나?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어떤 회사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모양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약간 버티컬한 부분으로 붙였더라고요. 눈도 트위칭이 되고 있고 우리의 이론이 많이 퍼졌구나라는 걸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사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붙이는 인페이스는 이제 위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내려와야 됩니다. 눈썹 바로 위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는 물론 프론탈리스 머슬도 있고 포워드 쪽에 이제 RF가 걸리긴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일 수도 있겠지만 러베이터 머슬이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이 눈 쪽 코니얼 리플렉스가 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퍼 페이스의 어플리케이터는 조금 더 눈썹에 가까이까지 위치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퍼 페이스 붙였으면 이제 미드 페이스를 붙여야 되겠죠. 회사에서 얘기한 어플리케이터 위치는 이렇습니다. 약간 프렌트하게 이쪽 벅갈로 보이는 쪽에 붙여서 메이저와 마이너 그다음에 리소리스 머슬을 타겟팅 하자. 근데 리프팅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메이저 마이너 쪽에 이런 벡터가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반대로 어퍼립 엘리베이터를 타겟팅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버티컬에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오큘러 머슬도 타겟팅하고 오리진서부터 인서션까지 붙어 있는 메이저 머슬 제일 메인이 될 거고 마이너도 건드릴 거고요. 리소리스는 인서션 쪽 부분 살짝 건드리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죠. 만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으로 이게를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왜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리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모습에서 실제로 이렇게 제 얼굴에 붙인 모습입니다. 조금은 버티컬하게 붙였고요. 머슬 벡터를 타겟팅해서 마우스 코너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머슬 스트렝스닝 이런 형태로 저에게 붙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상 구조에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먼저 메이저 오리스 머슬 뒤에까지 연결되겠지만 이런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깊숙이 있는 게 딥템포럴 파시아 딥 레이어 그다음에 빨간색이 스메스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딥템포럴 파시아 슈퍼피셜 레이어가 넘어와서 메이저 머슬을 덮고 내려오다가 마우스 코너 쪽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EBD 장비를 쓰던 실 리프팅을 하던 간에 저는 이런 부분을 타겟팅해야지만 제대로 효과나 롱지비티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머슬 깊숙한 쪽인 이런 두껍게 보이는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은 뭐냐? 사실 이거는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버칼 팻패드가 아주 캡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메이저 머슬 안쪽에서 이렇게 진하게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실제로 이쪽 안쪽까지는 파시아층을 덮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고 좀 연구할 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볼런티어 대상으로 뭐 부분 할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아이브로우 올라가는 거, 미드페이스 볼륨도 커지는 거 이런 걸 얘기했지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미드페이스에서 이런 여러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마우스 코너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처음에 초음파를 가지고 이런 머슬 벡터를 직접 확인을 했죠. 그림을 그리고 리소리스 머슬 타겟팅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볼런티어도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터 붙이고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하는 방법이고요. 이 과정 중에 보시다시피 머슬 트위칭 되고 있고 제가 얼굴이 좀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뭐 눈이 이제 약간 트위칭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메이저 머슬이든 마이너 머슬이든 전부 다 연결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경험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몇 개의 케이스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이 있고 많은 수의 샘플링을 해서 임상 연구를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아이리드 아이브로우 올려서 코니얼 리플렉스를 좀 퓨필을 더 많이 보이게 해주는 방법, 미드페이스의 볼륨이 커지는 부분, 마지막으로 굉장히 마일드하지만 입술 쪽의 에이시메트리를 저희 이걸로 치료하는 테크닉을 낸 케이스 레포들 2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페우스라는 기계가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수많은 논문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굉장히 그 디테일한 이런 장비고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몰페우스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잘 다룬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몰페우스 가지고 저희 했습니다. 이 볼런티어는 실제로 그 레스팅 스테이터스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웃었을 때 왼쪽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죠. 실제로 제가 이런 모습을 지적을 많이 했었고 얼굴은 되게 아름다운 얼굴이긴 합니다만 왼쪽이 상당히 보조개가 심하게 되고 내주라이 폴드도 왼쪽이 상당히 깊고 점차 이 세션을 거듭할수록 시메트릭에 맞춰가고 있죠. 브리프하게 말씀드린 겁니다만 나중에 몰페우스 가지고 온 부분은 상당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레스팅 스테이터스의 두 번째 세션 후에 아니면 6번째 세션 한 후에 먼저
퓨필의 익스포저를 보십시오. 훨씬 많이 커졌죠. 퓨필 일단 익스포저도 많이 되고 코니얼 리프렉스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계측을 정확히 해보면은 뭐 우리 다른 원장님들도 이걸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1mm 정도 이상 커지는 거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이거 우리 노낙경 원장 자료인데 퓨필이 1mm가 더 익스포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수의 샘플을 연구를 해봐야지 정확한 그 에이지 디펜던트한 또는 섹스 디펜던트한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팅 스테이터스하고 이제 스마일링 스테이터스를 다 비교했는데 모든 데이터를 저희 몰피어스 통해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값이 나오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드페이스의 볼륨 변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페이스에 있는 메인에 대한 자이언트 머슬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머슬 톤이 올라간다는 개념도 될 수 있고 머슬을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원장님들이 이거를 페이셜 필라테스까지 표현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얼굴에서 페이셜 필라테스 하는 거는 뭐 있긴 있었죠. 입에다 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누워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 레스팅 스테이터스하고 베이스라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디를 살짝 줄고 여기 미드페이스는 좀 올라가 있죠. 근데 사실은 스마일링 할 때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표정을 지으면 잘 못 찍긴 하는데 똑같이 애니메이션 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환자한테 똑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연습을 시키고 같은 스테이터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3차원으로. 그랬을 때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드페이스의 볼륨 변화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었을 때 모습에서의 미드페이스의 볼륨 변화가 굉장히 크죠. 보시다시피 이런 변화가 있었고 입 주위 부분은 약간 볼륨이 줄면서 미드페이스, 눈가 쪽, 자기마 쪽이 볼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웃었을 때. 그 얘기는 머슬이 굉장히 편안하게 작용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뭐 MPS를 한 5번 정도 시켜봤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웃었을 때 저처럼 잘 못 웃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고 나서 지금은 웨딩 사진 잘 찍고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웃었을 때 모습에서 컬러 매핑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미드페이스의 볼륨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웃었을 때 왼쪽 부분은 좀 줄고 오른쪽도 줄긴 했지만 아까 에시메트릭한 부분이 맞춰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입술에 한번 국한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뭐 얼굴이 똑같이 오른쪽 왼쪽이 시메트릭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표정을 쳤을 때 에시메트릭한 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시메트릭한 얼굴이 오히려 덜 어트랙티브하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컴플레인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예전에 저희 톡신을 놔서 강한 부분을 줄이고 이런 테크닉을 했지만 MPS 가지고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술에서 이런 모든 예측치를 베이스라인에서부터 6번째 세션까지를 했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쪽의 마우스 코너를 연결한 선 미드라인 선상에서 맞췄을 때 90도로 평형을 맞추면은 레스팅 스테이터스의 이 볼런티어는 약 1.54 정도의 캔팅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일드하죠. 이런 레스팅한 부분에서 1.54 정도가 다 끝난 후에 0.68도로 줄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특히 웃었을 때 모습에서는 2.7도의 이 마우스 코너에 캔팅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6번째 세션 후에 0도로 맞췄습니다. 이건 제가 하려고 해서 맞춘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맞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른쪽 왼쪽이 시메트릭하게 맞춰졌죠. 이건 다른 경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양악 수술을 한 친구라서 이제 심한 클래스 연자 맨디블을 자르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머슬이 톤일 다 잃은 상태가 되죠. 특히 이제 페이셜 머슬, 로우 스페이스 쪽이 잘 웃지도 못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웃는 게 편해지고 왔다는 그런 또 다른 논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콜루멜라 레비알 앵글 또는 네이저 레비알 앵글의 각도가 보통 우리가 아이디얼하게는 90도에서 110도 정도라고 하죠. 이게 110도보다 더 좁아지면 사실은 좀 더 입이 튀어나온 형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 볼런티어의 경우는 103도의 네이저 레비알 앵글의 형태에서 101도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입이 위로 올라가면서 입술이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 네이절레부터 콜루멜라 라인까지 서브 네이절레에서부터 버밀리언 보더를 연결한 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퍼립에 버밀리언 보더가 이버전이 됐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필러를 놓지 않은 상태임에 불구하고 어퍼립이 이버전이 된 상태가 됐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쭉 연결한 거를 3차원으로 지금 몰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입술이 익스포저가 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버밀리언 보더가 조금 올라갑니다. 옆에서 모습이고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보시다시피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올라가죠. 그죠? 버밀리언 보더 쪽이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스팅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퍼립 쪽이 어떤 부분에 타겟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글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서부터 6번째 끝날 때까지의 버밀리언 보더가 아까 이버전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런 시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인페이스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CT를 찍어서 지금 어퍼립의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오비큘러스 오리스 머슬 위쪽에 굉장히 더미스 쪽 가까이 내려오는 이런 머슬 파이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이 돼야지 맞는 것이죠. 어퍼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 LRS, LRSAN 같은 머슬들이 버밀리언 보도까지 온다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머슬 부분, 마이너, 메이저는 물론 옆쪽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입꼬리가 좀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이너 머슬과 LRS도 타겟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작용한다면은 버밀리언 보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페이스다. 아무런 인젝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섹시한 어퍼립 형태를 보여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한 지는 1년도 안 된 이런 경험입니다만 실제로 이제부터 많은 인디케이션을 만들어서 좀 더 재밌는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2018년 논문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환자는 컨제니탈하게 이쪽 왼쪽이 상당히 강해서 오히려 오른쪽 부분에 이 부분이 머슬 역할을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톡신으로 치료하자. 그래서 이 강한 쪽의 부분을 톡신을 놔서 시미트리를 맞춰보자는 게 이 당시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톡신 인젝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일단 디자인을 만들고 몇 유닛 놓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때만 해도 초창기입니다만 초음파 가이드 인젝션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인젝션을 해서 리소리우스 머슬에도 2유닛 정도 놓고 그다음에 DAU가 아닌 DLI 물론 왼쪽 부분만 나왔습니다. 메이저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몇 번 놔서 2달 후에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맞춰줬죠. 이후에도 계속 인젝션을 가끔씩 했었는데 그러다 이 원장님이 이제 해외로 가는 바람에 저도 연락이 끊어지고 그러다 인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제가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얼굴이었던 부분이 웃을 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톡신을 그동안 맞지 않았으니 이렇겠죠.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 친구를 대상으로 MPS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봐서 맞출 수 있다면은 정말 이런 환자 꽤 많거든요. 이런 환자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인페이스는 에스테틱 프로시저를 위한 장비라고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펑셔널한 장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육을 타겟팅하고 근육이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니들 포비아 있는 환자들이나 어떤 컴플리케이션에 상당히 무서운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존의 미니멀 인베시브 프로시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인디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몇 번을 하는 게 좋은지 롱지비티가 얼마일지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이 친구의 롱지비티는 아직도 유효하게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 강의할 때 만든 말이지만 펑셔널 시스템이다. 그 펑셔널 시스템이 그냥 단순히 슈퍼피셜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머슬을 타겟팅함으로 인해서 스킨 쪽까지 피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디퍼피셜 깊은 쪽부터 슈퍼피셜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장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보시면은 새로운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해부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습니다.